자, 오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쁘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 한때 9,300불대 후반까지 내려왔다가 한꺼번에 쳐 올리면서 9,742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만불대를 두드릴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많은 에이다 홀더들을 설레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토큰 가격은 아주 중요하다. 토큰 가격이 상승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용성 및 내재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이 칼다노 메인넷 쉘리가 가동하게 되면 에이다는 더욱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칼다노 메인넷 쉘리가 가동되면 에이다 가격이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찰스도 기대하고 있는 가격 상승,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국제 거래 플랫폼이죠. 크립토닷컴에서 에이다 50% 할인 행사 내일 시작하게 되죠. 에이다가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50% 할인되는 가격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에 가입을 하시고 CRO 토큰을 스테이킹 하신 만큼 에이다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입하실 때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관련 링크는 밑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또 ETC 랩스의 창업자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에 관련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게 됩니다. 어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이더리움이 10년 안에 가격이 $10,000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ETC 랩스의 창업자가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1,0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 에이다에 이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가격 상승을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대로 되게 될 수 있을지. 자, 이더리움 클래식 $1,000, 이더리움 $10,000.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소름이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와 벌레들이 꼬이기 마련이죠. 싱가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해킹 시도가 3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싱가폴 이야기잖아. 한국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국 거래소들 중에 만만한 거래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스캐머들, 그리고 중국 해커들과 북한 해커들이 서로 사이좋게 항상 한국 투자자들의 돈을 이제 얌얌쩝쩝 헤쳐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보안에 있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가 미국 정부 기관들, 국세청과 DEA, 마약 단속국이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분석 소프트웨어를 그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힌 바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코인베이스가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현재 사용자들 중에 약 47%가 코인베이스를 떠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47%면은 어마어마한 고객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이를 감안하고서 과연 이대로 이를 진척시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알트코인들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체인에 관한 것인데요. 비체인이 또 한 번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들은 중국의 식품업체인 쉔젠 유홍따이 푸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돼지고기 제품 이동 및 추적에 비체인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거대 기술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토큰화와 그 생태계 혁신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보안이 강한 네트워크와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체인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그들의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협력자로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비체인과 체인링크 사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세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 두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얼마만큼 발전하게 될지 그런 점들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아이오타에 관련된 소식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오타가 이번에 네트워크 노드 소프트웨어인 홀넷 4.0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후에 속도가 20배가량 향상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업데이트 및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주인공 소식,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굴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에더먼트 캐피털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건실한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던져왔었던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던질 비트코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낙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10% 하락한 후에 비트코인 채굴을 멈추고 떠났었던 채굴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채굴하러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흔들렸었던 채굴업계가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었죠.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몽땅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드디어 어째서 이렇게 다량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했는지 이유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바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들이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신탁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레이스케일 투자 관계 담당 이사인 레이 샤프리 아스카리 씨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헤지펀드 및 금융기관들이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펀드에 17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 평균 투자액으로 따졌을 때 2019년에 비해서 800%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그 규모가 50% 상승한 38억 달러까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비트와 이더를 사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헤지펀드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의 퇴직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 401k와 연금 플랜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수요를 이끌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또한 전통 헤지펀드들 역시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현재 통화 시스템 활동에 대한 해지로서 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굉장히 간단했었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몽땅 사 제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소름 돋는 거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투자를 시작한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그레이스케일과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캐나다와 유럽 쪽은 이미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한국 연기금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가격에 대한 분석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700불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6,000불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펜타 루디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6,0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로서 트리플 탑을 꼽았습니다. 비트코인이 1,500달러 돌파를 여태까지 3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가에서 최소 30% 하락했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비트코인 가격이 6,000불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가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분석가인데요. 떨어졌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항선대까지 튀어 올라왔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아닌 일단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CME 갭입니다. 참고로 CME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이 장 마감을 9,800불대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ME가 곧 있으면 개장하게 될 텐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 갭을 메꾸러 9,800불대까지 최소한 다시 한번 위로 쏠 수가 있겠죠. 그 위로 가게 될지 아니면 거기서 툭 건드리고 다시 떨어질지는 역시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주봉 마감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주봉 마감을 1062불에서 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1062불과 9,700불 사이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냥 저냥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주봉 마감을 9,700불 아래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한 주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6,000불대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저는 추매할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고 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빵원 가게 된다,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정말 크게 줄어든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6,000불대까지 떨어지면 그레이스케일이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더 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나름 좋은 정보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유익하셨다 싶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광고 영상 마지막까지 재생만 시켜주셔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광고가 재밌으면 광고주 방문도 한 번씩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